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앞 시간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들은요,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서 좀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시간엔 간단한 개요 정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어떠한 재정 운영 방식으로 이루어졌죠? 맞아요. 처음부터 적립 방식의 재정 운영 방식을 채택을 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 정부가 적립 방식을 채택하려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냐 하면, 자, 적립 방식은 어떠한 특징이 있어요? 초창기에는 돈을 받기만 하고 지출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노인의 소득 보장과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자본으로, 그래서 이러한 국가의 자본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화공업에 투자한다든지 이러한 산업 현장에 투자하기 위한 수단으로 뭐예요? 고려했다라는 거, 수단으로 고려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적립 방식은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아까 교수님이 설명했던 부가 방식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 좋은 대안으로 적립 방식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죠? 그런 것도 당연히 있었겠죠. 하지만 이러한 음모도 이 안에 숨겨져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 제정법이 언제? 박정희 대통령 1973년 11월에 국민연금 제도가 국회를 통과하죠. 국회를 통과했는데 그때 당시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석유 파동이 한참일 때잖아요. 그래서 이 연금 실시는 무기한 연기가 됩니다. 무기한.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국민연금은 무기한 연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흐른 언제? 15년이 지난 1988년, 약 2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1988년에 시행되기 시작을 합니다. 마침 1988년이 88 서울 올림픽이 또 우리나라에서 실시가 됐었죠. 그런데 1973년, 15년 전에 1973년에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과 1988년의 국민연금법은 제정 배경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3년에는 방금도 설명했지만 내자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잖아요. 내자, 그러니까 국가의 돈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어떤 목적이 있었다 그러면 국민연금법은 적어도 외면적으로는 연금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행 초기에 저율의 보험료로 출발을 해서 점점 어떻게 했어요? 보험료율을 높였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자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더 컸다 그러면 시행 초기에 어떻게 보험료를 더 많이 걷어야죠. 많이 걷어야 그 돈으로 국가, 재정, 사업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국가에서 걷어들인 보험료율이 얼마냐면 3%였어요. 1988년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3%였어요. 그러다가 다시 1993년, 그러니까 5년 뒤에 몇 프로로 올렸어요? 6%로 올렸어요. 그리고 다시 5년 뒤에 몇 프로 올렸냐면 9%로 올렸어요. 그래서 1998년에 현행과 똑같은 국민연금이 9%로 바뀐 거예요. 5년 단위로 3%씩 올렸다. 적어도 이것만 봐도 국가가 어떠한 내자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국민연금을 시행하지는 않았다라고 우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국민연금은 처음에 저율의 보험료를 시작해서 점점 요율을 느끼면서 적립 방식을 채택했다라는 거죠.
반면에 연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88년에 가입한 사람이 받는 연금은요 엄청 셌어요. 그러면서 연금 수령액은 점점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 가입은 내자로 사용하기보다는 많은 시민들이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 좀 더 충실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러한 국민연금의 재정 운영 방식은 부분 적립 방식, 수정 적립 방식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교수님 설명이 너무 중복돼요. 반대돼요. 사회보험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아니라 역진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요. 이거 여러분들 크게 하나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우리가 혹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사회보험의 특성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역진성이 있다 그랬어요. 역진성. 왜 역진성이 있다 그랬죠? 네, 보험료 상한액 제도 때문에 그렇죠. 이 상한액 제도 때문에 뭐가 있어? 역진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재분배 효과가 없다, 약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서 만약에 소득 재분배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국민연금 계산식이요. 쉽게 얘기하면 2.4 약식으로 할게요. A 플러스 B 1 플러스 12분의 0.05n이라고 칩시다. 이렇게 칠게요. 이게 약식이라고 쳐요. 여기에 A 값과 B 값이 있는데요. 이 A 값은 공식적인 언어예요. 공식적인 언어로 뭐냐면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가입자 3년 동안, 그러니까 내가 원래 연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내 기준으로 3년 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이에요. 내가 낸 것이 아니라. 자, 그런데 이 A 값이 해마다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해마다 커지겠죠? 그리고 이 A 값은요, 대부분 내가 연금을 냈는데 이 A 값보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치 평균 소득 월액보다 낮은 사람들은 이 A 값으로 인해서 더 높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반면에 그 평균 소득보다 높은 사람들 있죠. 높은 사람들은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A 값으로 인해서 하향 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값을 기준으로 이거보다 소득이 낮은 사람은 상향되고 이것보다 소득이 높은 사람은 하향돼서 뭐예요? A 값으로 인해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일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을 그래서 소득 균등 부분이라고 합니다. A값. 얘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 국민연금을 별도로 배우실 때 이것은 자기가 낸 연금이에요. 소득 비례 부분이에요. 내가 연금을 많이 내면 B값으로 인해서 연금을 조금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에 12분의 0.05에는 뭐냐면 연금을 20년 동안 납입하면 완전 노령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20년을 초과한 납입 개월 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21년을 냈다 그러면 얼마를 더 받을 수 있어? 5%를 더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 적립 방식을 우리나라는 채택하고 있는데, 왜 부분 적립 방식이냐면 여기가 2.4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1.8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요. 처음에 1988년, 왜 이 연도가 생각이 안 났을까요? 1988년에 가입한 사람은 2.3을 곱해줘요. 앞에 상승값을. 그런데 이 숫자가 계속 작아지는 거죠. 가입 기간이 뒤로 갈수록. 그러면서 어때요? 나중에 내면 낼수록 어때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 금액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정 적립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수정 적립 방식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지금 2.4가 이렇게 작아지고 있는데 쭉 작아지고 있는데 이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수정이 가능한 형태로 남아버렸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결정될 수가 있고 또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변경되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 단점이면 단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의 이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내국인인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인 경우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죠. 그래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런 분 있죠. 아까 공무원연금 있죠. 공무원연금이라든지 군인연금이라든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이라든지 우체국 법정연금이라든지 이러한 그 외에 적용을 받는 사람은 이 당연 가입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나머지는 18세에서 60세 미만의 국민은 가입 대상이고요. 외국인인 경우는 어떠냐라는 거죠. 외국인도 사회보장협정에 의해서 국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회보장협정이 모든 나라와 다 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모든 나라와 같은 조건에서 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체결 조건에 따라서 내용은 달라질 수가 있고요. 대상자는 어떻게 나누냐 하면 사업장가입자, 또 어떤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자, 사업장 가입자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다 급여에서 떼잖아요. 지역 가입자는 지역에 있으신 분들, 아까 18세에서 60세 미만의 지역 가입자는 지역에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은 지역 가입자로 있어야 돼요. 임의 가입자는 뭐냐면요, 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일을 하지 않는 배우자. 나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 와이프가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되지만 내가 가입한 그 배우자는, 일을 하지 않는 배우자는 가입을 하지 않아도 돼요. 당연 가입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와이프가 가입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임의 가입자의 형태로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한 겁니다. 임의 계속 가입자는 뭐냐면 60세 미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가입 대상이. 그런데 내가 나중에 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납입 기간을 더 늘리는 거예요. 내가 1년을 더 내면 아까 5%씩 더 받는다고 했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래서 내가 납입 기간을 더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 수령은 좀 더 늦게 받겠지만 금액이 커지겠죠. 그래서 60세가 됐는데도 계속 내는 분들을 임의 계속 가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에는요, 노령연금이라든지 장애연금이라든지 유족연금이라든지 반환 일시금이라든지 사망 일시금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교재라든지 전문 서적들을 같이 참고하면서 들어주셔야 돼요. 자, 노령연금은 어떤 거예요? 노령연금은 원래 60세가 되면 연금을 받는 건데 지금 2013년부터 4년마다 한 살씩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62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완전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납입기간이 20년 이상 되어져야 되고요.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납입기간이 몇 년? 10년 이상 돼야 돼요. 그럼 10년 납입한 사람과 20년 납입한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10년 납입했으면 완전 노령연금이 100이라 그러면 50%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납입했을 때 연금 형식으로 취할 수 있고 10년 내가 납입을 했는데 내가 연금 수령 나이가 됐는데 아직 몇 년밖에 납입 안 했어? 8년밖에 납입하지 않았어. 그러면 연금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뭘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일시금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분들이 계시겠어요? 나 3년 더 내면 연금 받을 수 있으니까 이미 계속 가입자로 3년을 더 낼게 라고 하면 3년을 더 내서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미 계속 가입자가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조기 노령연금도 있어요. 조기 노령연금은 뭐냐면 연금 수급 나이보다 5년 앞서서 미리 연금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60세라고 할게요. 계산하기 쉽게. 원래 60세에 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55세부터 연금을 받는 거죠. 5년 빨리 받는 거예요. 자, 그럼 빨리 받으면 좋겠네. 5년을 먼저 받을 수 있어서 좋긴 하지만요. 여기가 100%라 그러면 55세에 받을 때는 70%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막 4년을 앞서 받을 수 있죠. 56세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76%. 그렇게 해서 이 단위가 6%씩 커지는 거예요. 만약에 1년 59세에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6%가 작은 94%를 연금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조기 노령연금이 운영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분할연금도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 소득의 일정 부분을 어떻게 분할받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라야 되고, 그러면 같이 산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금액의 다시 절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분할연금인데, 어떻게 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 와이프가 있잖아요. 와이프가, 저는 놀고 있었고 와이프가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혼을 했어. 그러면 와이프가 연금 나이가 도래하고 나도 동일하게 연금 나이가 도래했을 때 내가 와이프를 상대로 같이 산 기간의 연금액의 절반을 나한테 줘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분할연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혼을 2번 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결혼 기간이 각각 5년 이상이면 2명의 배우자로부터 각각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와, 그럼 좋네? 근데 계산해 보시면요, 결국 한 사람과 살았을 때와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같이 산 기간 동안 금액의 다시 2분의 1이니까. 그 사람이 받고 있는 연금 총액의 2분의 1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받고 있는 연금 총액 중에서 같이 산 기간을 계산하고 이 기간 중에 다시 2분의 1. 왜냐하면 기간이라는 것은 내가 홍길동이 아닌 이상은 겹치지가 않겠죠. 그래서 총액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장애연금이 있다 그랬죠. 장애연금은 어떤 거였어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각종 어떠한 일로 인해서 신체적인 장애를 입었을 때 우리 국민연금에서는 장애 1급에서 4급까지가 있는데 1급은 100%, 2급은 80%, 3급은 60%, 4급일 때는 그냥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유족연금도 있는데요.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납입 가입 대상자가 임종하셨을 때, 사망에 이르렀을 때 그 배우자에게 연금의 일정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 배우자가 연금의 일정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유족연금인데, 일단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는 40%, 10년에서 20년 사이 같은 경우는 50%, 20년 이상일 때는 60%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아까 또 얘기했듯이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4년에 한 살씩 늘어나는 연금 수령 나이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연금 수령 나이가 62세가 되고 있습니다. 4년 3, 4, 5, 6 그래서 2017년부터 7, 8, 9, 10 이렇게
4년에 한 살씩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험료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역가입자도 9%, 사업장 가입자도 9%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금 운영 방식. 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의 기금 운영 방식은 뭐라 그랬어요? 부분 적립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부분 적립 방식의 특징은 뭐예요? 가입 초기에 상당한 금액을 축적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 국민연금의 상당히 중요한 과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하는? 이 돈을 그냥 묵혀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돈을 묵히면 아까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돈의 가치는 결국 하락돼서 의미가 없는 돈이 돼버리죠. 그래서 국민연금에서는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때요? 최대의 수익을 발휘할 수 있는 투자처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안정성이냐 수익성이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익이 높은 곳에 투자하는 게 낫겠어요? 안정적인 곳에 투자하는 게 낫겠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상당히 많은 논의들이 있어야 되겠죠. 네, 이것도 정치적인 얘기라 뭐 하나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나왔다가 그냥 꾹 참을 수밖에 없네요. 영상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좀 안타깝긴 한데요. 어쨌든 안정성이냐 수익성이냐 이러한 문제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논의의 주제로 설 것 같고요. 월드뱅크 있죠. 월드뱅크는 이 공적연금 기금에서 중요한 것은 수익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높은 수익을 내서 더 많이 배당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수고하셨습니다.